계좌에 2천억 원이 꽂혔다. 너라면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신고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터졌을 때 695명 중에 일부는 그 돈을 빼버렸어. 현금화하고 다른 코인 사고 해외로 빼돌리고. 그럼 이 사람들 감옥 갔을까? 여기서부터 이상해져. 은행에서 실수로 1억 넣어줬을 때 쓰면 바로 횡령죄로 5년 징역이야. 근데 비트코인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져. 2026년 2월 6일 빗썸에서 실제로 터진 사건이야. 2,000원 받을 사람한테 2,000 비트코인을 쏴버렸어. 695명한테 총 60조 원. 담당자 실수 한 번에. 20분 만에 일부가 움직였고 수십억씩 빼간 사람도 있어. 근데 여기서 진짜 미친 질문이 나와. 이거 범죄야? 아니야. 2018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거든. 그리스 사람이 실수로 20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한국인한테 보냈어. 받은 사람은 그거 다 팔아서 대출 갚는 데 썼고 당연히 횡령죄로 기소됐지. 근데 2021년 대법원 판결은 이게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형사랑 민사 답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야. 감옥은 안 가는데 인생은 망할 수도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이 영상 딱 10분만 투자해봐. 법이 왜 이렇게 이중잣대를 쓰는지, 60조 원 사건의 진실이 뭔지, 그리고 너한테 갑자기 100억이 잘못 들어오면 진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부 알려줄게. 구독, 좋아요 눌러놓고 댓글로 너라면 어떻게 할 건지 꼭 남겨줘. 그럼 시작한다. 2026년 2월 6일 빗썸 이용자 695명의 폰이 동시에 울렸어. 입금 완료. 평범한 랜덤박스 이벤트였어. 2,000원부터 5만 원까지 랜덤으로 지급되는 거였지. 근데 숫자가 미쳤어. 2,000원을 받아야 하는데 2,000 비트코인이 들어온 거야. 한 명당 약 2,000억씩. 총 60조 원이 695명한테 꽂힌 거지. 커뮤니티에 글 올려왔어. 지갑에 비트코인 2,000개 들어왔는데 이거 진짜예요? 댓글엔 빨리 빼, 신고해, 오류 아니야? 난리 났지. 누군가는 캡처해서 올렸고, 누군가는 빗썸 고객센터에 전화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출금 버튼을 눌렀어. 빗썸이 사고 인지한 건 20분 뒤, 출금 차단한 건 35분 뒤. 그 짧은 시간 동안 1억 원대 비트코인 매도 주문이 쏟아졌어. 거래량이 평소 4조 원대에서 순식간에 24조 원까지 치솟았고, 시스템은 멈춘 게 아니었어. 출금 버튼은 살아있었고, 매도 기능도 작동했어. 누가 봐도 오류인데 그 35분은 누군가에겐 일생일대의 기회였던 거야. 너라면 어땠을 것 같아? 신고했을까? 아니면 35분! 그 짧은 시간 동안 일부가 움직였어. 비트코인을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거나 리플이나 이더리움 같은 다른 코인을 사버리거나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빼돌렸어. 속도전이었지. 누군가는 수십억을 빼갔고 누군가는 몇 억만 빼고 멈췄고 대부분은 손도 못 댔어. 빗썸이 출금을 막고 거래를 중단시켰을 땐 이미 늦었어. 전체 지급된 60조 원의 99.7%는 사고 당일 회수했는데 나머지는 증발했어. 일부는 현금화해서 개인 계좌로 빼갔고 일부는 이미 가른 코인을 사버렸고 일부는 해외로 송금했어. 추정되는 미회수 금액만 수백억 원. 빗썸은 미반한 고객들한테 하나하나 연락했어. 돌려주세요. 설득 중이래. 협박이 아니라 설득. 법적 조치 취하기 전에 자진 반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야. 이미 다 쓴 사람들한테 뭘 어떻게 받아? 도박으로 날린 사람, 투자 실패한 사람, 빚 갚은 사람.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게 범죄인가 아닌가? 법원은 뭐라고 할까? 은행에서 실수로 1억 넣어줬는데 네가 그거 인출해서 썼어. 이건 횡령죄야. 형법 355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걸 가로채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감옥 갈 수 있어. 실제로 은행 오입금 사건은 매년 수십 건씩 발생하고 대부분 기소돼. 그럼 코인은 똑같이 타인의 자산을 보관했다가 가로챈 건데? 당연히 횡령 아니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야 하잖아. 돈이든 코인이든 남의 거 가져가면 처벌받아야지. 근데 법원은 고개를 저었어. 비트코인은 형법상 재물이 아닙니다. 이게 핵심이야. 재물이라는 건 물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뜻하거든. 현금, 금, 부동산처럼 손에 잡히거나 내가 점유할 수 있는 거. 그런데 비트코인은
만질 수도 없고 전기처럼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도 아니야. 그냥 전산장부에 적힌 숫자, 블록체인에 기록된 일종의 전자정보일 뿐이지. 이 미묘한 차이가 감옥과 무죄를 가른 거야. 은행돈은 물리적 현금으로 인출 가능하니까 재물이고, 코인은 데이터니까 재물이 아니라는 논리. 억지 같지? 근데 이게 법원의 공식 입장이야. 실제 판례 하나 보자. 2018년 6월 그리스 국적 A씨가 실수로 비트코인 200개를 한국인 B씨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보냈어. 당시 시세로 약 20억 원. A씨는 즉시 반환 요청했어. 제발 돌려주세요. 실수였어요. 근데 B씨는 반환 요청을 무시하고 비트코인을 전부 팔아버렸어. 그 돈으로 뭐 했냐고? 대출을 갚는 데 썼어. 20억을 한순간에 날린 A씨는 경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B씨를 횡령 혐의로 기소했지. 당연히 유죄 나올 것 같지? 근데 2021년 대법원 최종 판결은 무죄. 비트코인은 화폐 같은 물리적 실체가 없어서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로 인정하기 어렵다. 일종의 전자정보에 불과할 뿐이다. 1심 무죄, 2심 무죄, 대법원도 무죄. 검찰이 끝까지 항고했지만 결과는 같았어. 비슷한 사례의 다른 재판도 무죄.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형사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죄형 법정주의 원칙 때문이야. 법에 명시되지 않은 건 처벌할 수 없다는 거지. 이 판결 나오자마자 업계 난리 났어. 그럼 코인은 훔쳐도 무죄네? 근데 법원 입장도 이해는 가. 왜냐면 법원이 코인을 재물로 안 보는 이유는 단순해. 형법이 만들어진 게 1953년이거든. 그땐 데이터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 컴퓨터도 없던 시절이야. 재물은 물리적으로 관리 가능한 유체물로 정의됐어. 전기도 처음엔 재물이 아니었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잖아. 그러다가 수십 년에 걸친 판례가 쌓이면서 전기는 관리 가능한 에너지다 라고 인정된 거지. 발전소에서 생산하고 송전선으로 전달하고 계량교 측정 가능하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만질 수도 없고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도 아니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숫자일 뿐이고 지갑 주소만 알면 누구나 접근 가능하잖아. 물리적 점유가 불가능해. 법원은 이렇게 봐. 대부분 나라에서 법정화폐로 인정되지 못하고 순식간에 가치가 사라질 수도 있는데 법정화폐만큼 비트코인 가치를 형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느냐? 보수적인 입장이지. 근데 2026년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도 시행됐고 미국에선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승인됐고 시장 규모도 수백조 원이야.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는 유죄 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봐. 근데 여전히 애매해. 새로운 판례가 나와야 알 수 있는 거지. 형사는 무죄라고 끝? 절대 아니야. 여기서 진짜 반전이 시작돼. 형사재판에선 과거에 무죄 나왔어. 비트코인은 재물이 아니니까 횡령죄 성립 안 돼. 감옥은 안 가.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법원이 또 이렇게 말했어. 그래도 비트코인은 금전과 비슷하고 경제적 가치는 있다. 민사에서는 재산 가치를 인정한다. 무슨 소리야? 형사에선 재물 아니라고 해놓고 민사에선 재산 가치 있다고? 맞아. 이게 법의 이중잣대야. 형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니까 재물로 안 보는 거고 민법은 넓게 해석해서 재산적 가치는 인정한다는 거지. 대법원도 명확하게 판시했어. 가상자산 관리자의 착오나 시스템 오류로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지갑에 이체되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쉽게 말해서 받을 이유 없는 걸 받았으면 돌려줘야 한다는 거야. 이찬진 금감원장도 이번 사고 직후 말했어. 부당이득 반환 대상인 것은 명백하다. 매각해서 현금화한 분은 재앙이다. 왜 재앙이냐고? 비트코인 가격은 실시간으로 변하니까 원물 반환 원칙 적용하면 판결 시점에 가격 상승분까지 추가로 반환해야 할 수도 있대. 2천억 받았는데 가격 올라서 3천억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결국 형사는 애매, 민사는 유죄. 감옥은 안 갈 수도 있지만 돈은 다 토해내야 하는 거야. 근데 이미 돈 다 쓴 사람들은? 일부는 진짜 다 썼어. 도박으로 날렸거나 코인 투자 실패했거나 사업 자금으로 썼거나 빚 갚는 데 썼거나 2천억이 하루아침에 들어왔는데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대부분 흥분해서 써버렸을 거야. 근데 빗썸은 끝까지 추적해. 부당이득 반환 소송 걸고 재산 압류하고 급여 압류하고 부동산 가압류하고 민사소송에서 빗썸이 이기면 법원이 강제집행 명령 내려 은행 계좌 압류, 월급 일부 압류, 재산 경매. 근데 민사소송에서 이겨도 실제로 돈 없으면 못 받아. 없는 사람한테 받아낼 방법이 없으니까. 형법상 처벌받지 않으면 파산 면책도 안 되고.
변호사들 말로는 빗썸이 쉽게 승소하기 위해 부당이득 반환 소송 걸 확률이 높대. 이벤트 약관에 명확하게 2,000원에서 5만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 이상은 다 부당이득이야. 반박할 여지가 없어. 빗썸 입장에선 돈 못 받을 수도 있고 받은 사람 입장에선 평생 빚던 위에 앉게 된 거야. 형사는 무죄라고 안심했다가 민사로 인생 망한 케이스. 신용불량자 되고 재산 다 압류당하고 월급 일부 계속 빠져나가고. 이게 진짜 무서운 거지. 감옥은 안 가도 경제적으로 사형 선고받는 거야. 지금 한국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얼마인 줄 알아? 수십조 원이야. 전 세계적으로는 수천조 원 규모고. 미국에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됐고 기관 투자자들 들어오고 있어. 근데 한국 법은 2021년 판례로는 코인은 재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 후에 빗썸 현장 검사에 착수했어. 내부 통제 시스템 전반에 부실이 의심된다면서. 담당자 한 명의 실수로 60조 원이 지급될 수 있다는 게 말이 돼? 검증 시스템은 있었어? 이중 확인은? 자동 차단 장치는? 다 없었던 거야. 근데 정작 법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대.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 발행, 유통, 공시 규율하는 법. 근데 해당 상임위원회 문턱도 못 넘고 있어. 몇 년째 계류 중이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2023년 시행됐지만 정작 횡령이나 절도 같은 형사처벌 규정은 여전히 애매해.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서 유죄 나올 수 있다고 하지만 아직 새로운 판례가 없어서 확실하지 않아. 시장은 2026년을 살고 있는데 법은 2021년 판례, 형법은 1953년에 머물러 있어. 그 사이에 투자자는 불안하고 사고는 계속 터지고 사기꾼들은 법의 허점을 파고들고. 그럼 너라면 어떻게 할 거야? 갑자기 2천억이 잘못 들어왔는데 형사처벌은 안 받을 수도 있대. 근데 민사로 평생 쫓겨다니면서 재산 전부 압류당할 거야. 빼겠어? 안 빼겠어?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줘. 구독, 좋아요 눌러놓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자.